이호정 기자, 이낙연 총리의 어제 발언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과 정부가 이제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는 듯한 입장을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윤 총장은 그동안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내왔다.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추 장관은 먼저 의견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끝내 윤 총장이 호출에 불응했다. 명을 거역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오후 청와대도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추 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이제 전화로 보고를 받은 후에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요. 추 장관에게는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전화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이런 전화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정부와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명을 윤 총장이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여권에서 홍익표 대변인은 항명이라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런 내용 내막을 보고받은 이낙연 총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엄중 조치해라라고 추 장관,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급박하게 상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은무 기자, 그러면 이 총리의 이런 지시를 받은 추 장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구두 경고만 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그 대화 내용에 보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추 장관은 아마 그래서인지 사실 제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거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요. 저 사진이 어떤 저 사진입니다. 지금 어제 오후 9시경에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지금 사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흐릿하네요. SNS를 보내는 모습인데 추 장관의 핸드폰이고요. 보낸 사람, 대화가 오가는 사람은 추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지금 상황인 건데 보시면 제일 위에 저 노란색이 추 장관이 보낸 메시지잖아요. 마지막에 조금 보이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하얀 색깔 이제 본인이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 저기 지금 쓰고 있는 메시지 보내려고 하는 그쪽에 이제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요 다음에 지휘 감독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그냥 둘 수는 없다. 징계하기 위한 어떤 관련 법령을 찾아놔라. 누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황상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항명 이야기하고 추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라고 한 다음에 3시간 있다가 저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정황상 흐름상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추측인 거고요. 일단 법무부는 지금 더 덧붙일 내용이 없다라면서 별다른 해명을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본회의장을 많이 취재해봤거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요즘에 핸드폰 열어놓고 저렇게 문자 보내는 의원 없습니다. 일부러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건데 사실 문자 메시지하고 이상한 뉴스 보고 하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망신당한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뉴스 찾아볼 수 없어요. 핸드폰 보는 거 의원들 전혀 안 합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봐. 지금 의원들, 정부 관계자 본회의장에 쭉 앉아있으면 그 뒤편에 이 사진 촬영하는 기자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기자들이 망원 렌즈를 정말 엄청나게 당겨서 작은 거 하나라도 캐치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문자를 저렇게 들고 마치 찍으라는 듯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저렇게 들고 이제 볼 테면 봐라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 추 장관이 장관 보좌관에게 저 문자를 보낸 시각에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지 3시간 30분 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국회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석연치가 않다. 그렇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이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좀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 본인이 결정할 선을 넘어서 이낙연 총리까지 직접 이렇게 엄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야권에서는 이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일단 이낙연 총리에게 또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곧 물러날 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항명이라고 한다.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에 지금 일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의원 역시도 이 총리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 앞장섰다.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총리가 나서서 엄정 조치하라라고 지시 내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3시간 30분 뒤에 법무장관이 가만둘 수는 없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좀 찾아봐라라고 보좌관에게 문자 보내는 것도 이 흐름상 놓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고위직 선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조선시대나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검찰총장과 자신을 아랫사람으로 일단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이제 준사법기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많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부처의 밑에 있는 외청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중립성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총장도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로서의 어떤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이제 징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반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이제 징계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지시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거는 본인이 사표를 쓰거나 아니면 징계를 해서 파면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감찰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바로 이제 옛날 최동욱 전 감찰을 총리처럼. 지시를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해야지만 윤 총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총리가 저렇게 지시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보좌관한테 법률을 찾아보라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사태를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 인사가 아니라 항명 파동으로 좀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랫동안 검찰을 제가 출입을 해봤지만 이 검찰 인사는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에서 합니다. 즉 이 인사권은 일단 법무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들을 법무부 검찰국에서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검찰총장과 상의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역대 총장과 장관을 보면 이 집무실이 아니고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라는 게 딴 장소가 아니고 서초동 가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렇게 법무부 산하 건물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의 인사라는 게 좀 중립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두 사람이 서로 있는 사무실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온 게 관례였는데 근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은 30분 전에 지금 윤 총장을 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가려면요. 차 막히면 30분 안에 못 갑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아마 이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하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또 법무부는 그러나 인사권은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법무부는 또 재청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부터 시작돼서 추장관까지 일련의 이런 메시지 내용까지요. 이게 혹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인가, 청와대 의중이 담긴 것인가. 사실 근데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잖아요. 근데 왜 그날 저녁에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리고 추 장관은 또 그걸 받아서 보좌관에게 그런 메시지를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위에 제일 총책임자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총리 선을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 인사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 가서도 이런 항의 집회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달게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의 비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까지 검찰 정말 잘해왔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고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할 그럴 태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를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의중이 담긴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청와대 의중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총리실 관계자는 이 지금 이낙연 총리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총리의 발언은 법령에 정한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라는 취지지 그 이상의 해석은 조금 불편한 그 해석이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 과도하게 또 대통령까지 화살이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총리실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최현미 기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까지 어떤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 과거의 어떤 전례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을 징계 대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차치하고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번에 인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번 인사 전체가 과거의 경험의 반면교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관 인사를 먼저 했고 그 장관이 굉장히 파격적인 검찰 인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안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총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어떤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하기 4일 전에 당시 검찰총장에게 건넵니다. 4일 전에 건넸더니 이걸 받자마자 검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검란이 일어났죠. 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난리가 난 겁니다. 평검사들이 뭐 성명도 냈고요. 집단행동을 할 조짐까지 막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대화하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게 검찰 인사에서 시작된 문제였거든요. 그 난리를 겪고 나서 결국에 그 검찰 인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30분 전에 호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 안 오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발표해버렸잖아요. 이런 속전속결이 그 당시에 미리 줬을 때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이 논란들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사태를 겪었던 여권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요. 강금실 장관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 2011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이름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썼냐면 검찰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고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된다. 지나보니 그렇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강근실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보다 세다는 걸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 장관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보시면 내가 검찰 위에 있다. 내가 검찰보다 세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은연중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검난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검찰 인사를 놓고선 검난 또는 검사들의 줄사표가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가 이렇게 고강도 검찰 인사를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윤 총장을 신임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검토하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만약에 사퇴까지 이어진다면은 지금 검찰 인사하고는 또 다른 파장이 아마 검찰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봅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지금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게 뭐 문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에 대한 뭐 태도라고 보기보단요. 지금 이제 와서 인사가 났는데 인사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면 결국에 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진행해온 수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검찰은 묵묵히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하던 수사를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까지 만약에 징계라든지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가요? 물론 유호정 기자가 다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인사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일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인사 전까지만 해도 이 법무부와 마치 정말 뭐 탁구공이라도 치듯이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 굉장히 거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인사가 난 직후로는 싹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일단 인사에는 따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라고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인사랑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직 징계까지는 조금 이른 추측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측근들을 대거 손발을 잘랐다라는 인사평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뭐 후임의 다른 간부들이 참모들이 와도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를 끝까지 나갈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은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이낙연 총리 또 추미애 장관의 저런 조치로 인해서 실제 윤석열 총장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글쎄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죠. 근데 지금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요. 그때 같은 경우는 검찰이 뭐 나름대로 수사권도 많았고 사실 권한도 많았습니다. 그때 뭐 대검 중수부를 뭐 없앤다 만다 하고 그때 송광 총장이 내 목을 치십시오라고 해서 사실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보면요. 이번에 일단 공수처가 설립이 이제 됐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들어가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검사들의 어떤 이 권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검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지금 한 상황을 보면 일단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유호정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발을 하게 되면 봐라 너네들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검찰에서 가장 크게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 그럼 수사로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지금에 대한 이제 수사가 울산 선거 또 이제 감찰 무마 사건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면 검찰을 하면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아 검찰은 결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로 이야기하는구나. 오히려 검찰한테 더 어떤 면에서는 점수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아마 이 좀 상황 자체가 선거도 있고 또 상당히 변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는 것들이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마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 총장도 굉장히 로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독이고 있고 일체 가서 그냥 일을 해라. 절대 사표 쓰지 말고 하든 해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도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오만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검찰도 굉장히 로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장인 윤 총장까지 흔들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나는 이게 뭐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논쟁으로 불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이낙연 총리 또 추미애 장관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장관 하기 전에 뭐 여러 이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정치적인 정무 감각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런 문자를 보좌관에게 보낸 이유. 아직 청와대는 이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 또 추미애 장관의 문자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직 청와대에서는 뭐 여러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붙는데 여야 입장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민주당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을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이게 사장이 인사부장한테 인사안 제출하라고 했더니 인사부장이 그럼 사장님 회사 밖 커피숍으로 나오시죠. 응? 이렇게 얘기한 꼴이다. 이러면서 윤 총장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반대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경우에는 명을 거역했다.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결국에는 윤 총장한테 나가라는 소리다. 이렇게 추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야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니냐. 윤 총장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윤석열 총장 버텨야 하고 버티리라고 본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문자 메시지가 매일경제 단독으로 공개가 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호정 기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첫 번째 검찰 지휘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앞으로 특별수사단 내지는 이게 특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특조단. 이런 것들 모든 하여튼간 별도의 어떤 조직 내지는 이제 기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내렸잖아요.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단을 꾸릴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총장 직속으로 꾸려지는 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라는 이제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습니다. 1호 지신 거죠, 저희 네, 추장관에.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인사와 더불어서 정말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해야겠다 이런 움직임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고강도 인사를 단행했고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별조사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런 지시도 내렸다. 예, 알겠습니다.